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 엔비디아의 최신 실적 발표, 그리고 AI 전력 관련 내용입니다. 네, AI 칩 분야에서는 워낙 압도적이니까요. 엔비디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실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. 맞아요. 특히 기술주 전반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.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. 네, 맞아요. 그럼 일단 실적부터 좀 볼까요? 회계연도 2026년 1분기인데 매출이 440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. 와, 예상치를 크게 웃돈 거죠.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70%나 늘었고요. 순이익도 18, 17억 달러 이상이니까 한 26% 넘게 증가했어요. 어휴, 정말 대단한 성장세인데요? 그렇죠. 역시 그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 부분이 딱 버티고 있어요. 아, 그렇죠. 이 부분 매출이 390억 달러를 넘겼으니까 전체 매출의 거의 90% 가까이? 90%요? 와, 네. 성장률만 봐도 전년 대비 73%나 됩니다.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계속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죠. 그러네요.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 중국 관련 이슈요. 아, 네네.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H20 칩,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수출 허가를 요구하면서 예상 못한 비용이 좀 들었다면서요? 네, 그게 생각보다 좀 파장이 있었어요. 관련해서 재고 처리하고 그러느라 비용이 한 45억 달러 그 정도 들었고. 45억 달러나? 네. 그리고 만약에 이 칩 판매전이 없었다면 매출도 한 25억 달러는 더 나왔을 거다. 이렇게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분기 전체 마진율이 61% 정도에 머물렀어요. 61%요? 원래 예상은 더 높지 않았나요? 원래는 한 71% 이상?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요. 이야, 마진율 차이가 꽤 나네요. 2분기 가이던스는 72%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한다지만 네, 전망은 그런데. 그래도 이 중국 시장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게 좀 불안하죠. 젠슨 황 CEO 발언도 좀 재밌던데요. 중국이랑 무역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미국 내 제조업 강화 정책에는 지지 의사를 밝히고 약간 줄타기하는 느낌? 정말 그렇죠. 이게 뭐랄까 엔비디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네. 근데 데이터 센터 말고 다른 사업들도 성장은 하고 있어요. 아, 다른 쪽은 어떤가요? 예전에 주력이었던 게임 부문 있잖아요. 거기도 매출이 연 42% 늘어서 한 38억 달러 정도 했고요. 오, 게임도 꾸준하네요. 네. 그리고 자동차랑 로봇 부문 이쪽도 자율주행 기술 수요 덕분인지 70% 넘게 성장해서 한 5억 6천만 달러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. 자동차 쪽 성장률도 높은데 그래도 역시 데이터 센터 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좀 작네요. 그렇죠. 아직은 비교가 안 되죠.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각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장기적으로네. 네, 특히 자율주행 시장은 잠재력이 크니까요. 근데 당장은 역시 데이터 센터, 그리고 이것과 좀 연결되는 소브레인 AI 트렌드,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. 소버린 AI요? 네, 각국 정부가 이제 자체적으로 AI 인프라, 그러니까 AI 팩토리라고 부르는데 이걸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거든요. 젠슨 황 CEO는 이걸 또 새로운 기회로 보는 거죠. 아, AI 팩토리? 그러니까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거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.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? 맞습니다. 정확해요. 들어보니까 사우디나 UAE, 또 대만 이런 나라들이랑 협력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 소버린 AI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거군요. 네,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 구축 파트너가 되겠다. 이런 전략인 거죠. 특히 대만 정부나 폭스콘하고 같이 AI 팩토리 슈퍼컴퓨터 만든다는 계획은 좀 의미가 커 보여요. 반도체 생산부터 시작해서 AI 시스템 구축까지 대만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려는 그런 포석으로 읽히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이게 어쩌면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,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굉장히 복합적인 전략이네요.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떤가요?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450억 달러던데 이건 시장 기대치에는 맞는 수준이라고요? 네,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인데요. 근데 이 가이던스에는 아까 말한 중국 수출 통제 때문에 예상되는 손실, 한 80억 달러 정도가 이미 반영된 숫자예요. 아, 손실 예상액이 반영된 거군요. 네, 그걸 감안해야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한 5% 넘게 올랐다는 건
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아주 높다는 뜻이겠죠? 하긴 뭐 AI GPU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90%에 육박하니까요. 그렇죠. 워낙 압도적이니까요. 중국 규제 리스크는 계속 있겠지만 뭐 중동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중국 시장용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GDDR7 메모리 같은 걸 써서 약간 저사양 칩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대안도 찾고 있다는 점도 봐야겠네요. 맞아요. 그런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. 결국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의 정책 방향이랑 또 글로벌 시장의 요구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. 네. 특히 중국 시장에 다시 좀 들어가려고 하면서 동시에 대만 같은 특정 지역과는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는 어찌 보면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. 그러네요. 그 균형 잡기가 정말 중요하겠어요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 엔비디아는 이런 지정학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발판 삼아서 계속 질주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네. 데이터 센터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소버린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합니다. 당신께서도 이번 저희 분석을 통해 엔비디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셨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앞으로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고 각국의 기술 자립 움직임도 더 강해질 텐데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엔비디아가 AI 칩 분야에 독점적 지위를 어떻게 지켜나갈까? 특히 대만과의 협력 강화처럼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또 다른 리스크나 변수가 되지는 않을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